그네 한번 찍어. 자, 다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항아리 놓은 곳인데, 이제 항아리는 한 7, 8개가 더 여기 이제 배치가 될 거고요. 좀 가까이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전에 함양에 갔을 때 그 어떤 미래학 영상을 어떤 기차가 자주 다녀. 찍다가 북한 얘기가 나오면서 영상을 끊었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게 이제 이왕 제가 그 사주의 고수를 만나다 해서 좀 많이 제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가 좀 많이 공개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강원식이라는 회장님인데 중국에서 한 20년, 그리고 북한을 돕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함양에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24, 25, 26 정도에 북한의 정권이 이제 3대 세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 쿠데타일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 거기 가서 함양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26년 정도면은 윤석열 정권 말 또는 그 다음 정권 초기죠. 남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시장화되는 거죠. 개방화되는 거죠. 그 북한을 뒤엎는 세력은 분명히 시장 개방형, 즉 미국 CIA하고 관련된 세력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그 이제 그 강원식 회장이랑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원식 회장님이 저를 왜 초대를 했냐면, 그 중간에 저를 연결시켜준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그 남북한 통합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 어떤 약간 영감을 받았는데,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이제 그게 그 강원식 회장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가장 자기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 회장님이. 그러니까 미국 교포로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 화장품 미용 관련 회사인데 연매출은 1조 이상이고, 종업원이 지금은 현재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만 명, 전 세계 23개국의 지사가 있고 대단한 그 회사로 큰 거죠. 근데 그거를 창업한 분이 이제 강원식 회장인데, 그 회사를.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회사의 지분도 아마 40, 50%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강원식 회장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왜 우울증에 걸렸냐면, 은퇴를 하고 직장에서 은퇴를 해버리니까는 이제 뭐 낚시를 해도 안 풀리고, 뭐 요트를 타고 바다 여행을 해볼까, 또 뭐였더라, 무슨 또 취미를 막 하는데 도저히 그 굉장히 막 중국 정부하고 같이 사업을 할 정도의 그런 열정적으로 움직이셨던 분이라서, 은퇴하고 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충격, 거기서 우울증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북한에 이렇게 돕고 하면서 늘 꿈꿔왔던 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통일 정부도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자기가
이제 뭐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이었지만 강원식 회장님의 소원이 뭐냐면 남북한 통합 정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회장님의 소원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남북한 통합 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 책을 막 보기 시작한 겁니다. 막 밑줄 쳐가면서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게. 그러더니 이제 저를 이제 만나고 싶어 한 거죠. 진짠가 이 사람이 이제 뭐 과연 그 정도의 감이 되나. 이제 그래서 책을 읽었던 것도 사실은 저를 검증하기 위한 독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봤는데 와, 그 70대 중반인가 그 회장님이 아무튼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목소리 간접적으로 들어보셨나요? 그거 보통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야,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10만 명의 기업의 회장도 하고 막 중국 정부하고 손잡고 사업도 하고 그랬구나.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딱 회장님 포스야. 근데 이제 자기는 기업에서는 이제 은퇴를 했지만 북한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자기 인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한번 활동을 시작을 해보겠다. 다시 한번 활동을 시작해보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어떻게 됐어요? 저 때문에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미래 예측을 쭉 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능성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쭉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수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전체 인류가. 그래서 문화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뭐랄까, 사람들이 가짜를 알아보게 돼요. 가짜.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가짜 정치꾼 뭐 이런 사람들을 금방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런 가짜들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그러니까 누가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이고 누구는 가짜인가가 좀 드러나는 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외 악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이제 항상 우리가 본질은 그 매트릭스에서 그러잖아요. 매트릭스 2에선가 오라클의 호위무사가 있잖아요. 오라클의 호위무사가 그 더원 네오가 딱 가니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오가 이제 방어하면서 딱 싸우면서 이제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오가 얼마만큼 그 내공이 그 무술을 잘하나 이제 시험을 한 건데 왜 나를 공격하냐 딱 물어보잖아요. 그 매트리스 네오가. 그랬더니 그 오라클의 호위무사가 뭐라 그래요? 사람은 싸워봐야 안다 이러잖아요. 그 뭐랄까, 주변 환경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이 안 드러나요. 악조건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조건. 자, 그럼 고리방주는 언제 빛나죠?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됐을 때 빛나는 게 고리방주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상류층 경제로 가서 아미고님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제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빨리 세계적인 화가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고리방주 선본홍제가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그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건 사람은 싸워봐야 아는 것처럼 이 향후 5년간 정권에서 그 악재들, 부채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남북한 문제, 특히 남북한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북한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바이든은 자기 자기 재선을 노리는 제스처를 또 취하겠죠. 그게 이제 강하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이든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향후 5년이. 그래서 전 사실 내심
민주당이 향후 5년 정권을 안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악재들에 대한 욕바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다행히 좀 맷집이 좀 있어 보이는데 욕을 엄청 얻어먹을 겁니다. 맷집이 있어야 돼. 욕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강원식 회장님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앞에 지금 찍어주고 있는 직원이 이제 그 모습을 다 봤죠. 이제 막 밤새도록 뭐 술을 마시다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자 이제 해장술 먹어야지 하면서 와인을 계속 사가지고 오고 막 좀 대단했었어요. 그 첫 만남이. 그래서 중국보다도 자기가, 그러니까 현재 북한에 자기랑 교류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미국 재미교포 사업가로서 북한을 도우면서 북한의 인맥들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 강호식 회장이 북한에 20번 이상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 가서 활동을 재개하겠다. 뭐 때문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 작가가 그 날이 올 때까지 내가 북한에 가서 한 10년간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술 먹고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빈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에너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분이에요. 70대 초반이긴 하지만 충분히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저랑 한 20살에서 22살 정도, 정확히 제 연세는 못 물어봤는데 70대 초중반 아닐까 싶어요. 20살에서 22살 정도의 차이, 이 정도. 아직 보면 60대처럼 되게 60대 한 중반 초중반으로, 그러니까 10년 젊어 보여요. 10년 직접 보면은 10년 젊어 보여요. 정말 에너지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렇잖아요. 어떤 선언을 하고 어떤 자기 믿음을 선포할 때 나름대로 다 시나리오를 짜보게 되고 한번 굴려보게 되잖아요. 미래 상황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그걸 선포하냐면 한 75%인 것 같아요. 그 믿음에. 근데 이제 느낌은 100%죠. 느낌은 100%인데 아니야 그래도 혹시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95%까지 확신이 돼야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보수적인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75% 정도의 긍정적인 느낌이 왔을 때 발설을 하는 사람이라서 좀 빨리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언을 한다는 것은 자기 가슴속에 믿음이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사이코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야 되죠.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선언을 함으로써 자기 충족 예언적 현상이 일어나요. 그 이제 사람들은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행우주론적으로 그 어떤 믿음의 선언을 선포를 했을 때 그 사주 공부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신약하냐 신강하냐 신왕하냐가 나와.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을 선포했을 때 신약한 사람은 자기가 선포한 것에 짓눌려 가지고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 어르신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개똥이 소똥이라는 이름을 왜 지어줬냐면, 너무 큰 이름을 지어주면 귀신들이 질투한다. 얘가 질투한다. 애가 크기도 전에 병들어 죽는다. 이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개똥이 소똥이 그런다고. 그래서 어디 갔을 때 다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꿈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저는 좀 하는 스타일인데, 그만큼 저는 이제 좀 제 사주가 목 기운이 강하고
비경겁제 상관이 있어서 좀 겁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고생을 많이 하죠. 겁이 없다 보면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냐면은 그 강원식 회장이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얘기가 좀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본다라고 내가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공통점은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시장 개방형 쿠데타가 일어난다. 저는 이게 보고 있는데, 그게 윤석열 정권 때 일어날 것 같아. 그 말쯤이나 가면은 분명히 한번 지켜보세요. 그 증세가 나타날 건데. 근데 강원식 회장은 나보다 좀 더 빨리 보고 있더라고, 시점을. 아무튼 2년 정도 더 빨리 일어난다. 그 회장님은. 나는 이 정도 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어리숙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 노숙한 고수들이 좀 부족하지만 패기 있는 젊은이를 좋아합니다. 용기 있고 패기 있고 부족하지만 좀 대드는 좀 대들 줄 알고 이런 젊은이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래, 뭐 중요한 건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재라든가 이런 어떤 나무를 가꿀 때 가지가 막 자라, 얘가. 그러면은 조련사나 뭐 이렇게 아무튼 정원사 입장에서 이쪽 가지를 좀 쳐주면은 얘가 이렇게 자라면서 되게 예쁘게 크겠는데, 이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가지가 막 잘 자라는 소나무든 뭐 감나무든 간에. 근데 얘가 자라질 않아. 에너지가 없어. 뭐 어떻게 전지를 하란 말이야. 이게 크지를 않는데.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정원사나 조련사도 우리가 야생마를 만났을 때, 우리 삼국지에서도 그런 거 나오고, 서부 영화 보면은 예전에 톰 크루즈가 나왔던 서부 영화 참 재밌는 영화 있었는데, 톰 크루즈가 결혼했던 그 배우랑 같이 나왔던 영화인데, 깃발만 꼽으면 여기가 내 땅이야. 그 미국 서부 시대, 개척 시대. 그때 이제 좋은 말을 타야 빨리 가가지고 깃발을 꼽는단 말이야, 땅에. 그래서 이제 톰 크루즈가 이제 말 시장에 딱 갔어요. 갔더니 검정색 말이 하나 있는데 너무 거칠어, 얘가. 그래서 아시죠? 우리 스포츠도 있잖아요.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몇 초 동안 버티는 거 있잖아요. 막 말이 뛰면은 얼마나 버티는가, 그 위에서. 그런 어떤 스포츠까지 있을 정도인데, 톰 크루즈가 결국 그 말을 길들이죠. 자기 말로 만들어요. 단 싸게 사죠. 왜? 쉽게 탈 수 있는 말은 비싸지만 이걸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더 헐값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톰 크루즈는 헐값에 말을 사야 되고, 이 거친 말을 자기가 길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거친 말을 길들이면 어떻게 되죠? 잘 달리잖아요. 잘 달리잖아. 삼국지에서 관우 같았던 말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보면 적토마 뭐 있잖아요. 대부분 그 에너지, 그 말 핵심이 뭐예요?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아무나 길들일 수 없다. 아무나 이 말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뜻이 있는 장군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말을 선택하잖아요. 그런 심정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련한 조련사들도 맨 처음 보는 게 에너지고요. 또 하나, 제가 예전에 멘토링 강의를 할 때 10대 20대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바로 열정입니다. 에너지. 막 삐죽삐죽 거리고 막 잘하고 해야 돼요. 잘 자라야 됩니다. 에너지가 강해야 된다면, 성장에 또는 성공에 대한 야망, 욕망, 이런 게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해야 조련이 되는 거예요. 강해야 다듬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식 회장이 이제 저한테 그런 모습을 봤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일란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이제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너의 장점은 두 가지다. 딱 그러더라고. 내가 봤을 때 너의 장점은 두 가지. 이 얘기 전에 했는데 안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해드리는 거예요. 일란 선생님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윤봉기루사 벽화할 때였어요. 영훈이 너의 장점은 굉장한 장점인데 딱 두 가지가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첫째, 어딜 이동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늘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 얼른 뭔가를 하고 싶어서 늘 장소 이동할 때 뛰어다녔고, 심지어 그 뛰어다닌 걸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1동에서 11동에 수업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동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도구를 가져와라. 선생님이 뭐 심부름 시키면은 이거 어디 우체국에 가서 이거 뭐 보내고 와라. 그러면은 뛰어간단 말이에요. 걸어 다니진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오토바이를 샀지. 그래갖고 이제 서울대학교 구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제 별명이 서울대 폭주족이었어요. 그때 대단했죠. 막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은 저 새끼 누구야 막 이랬을 거예요. 막 시끄럽고 막 오토바이 저기 막 건물 사이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말이야. 미안합니다. 그 당시에 시끄러웠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별명이 서울대 폭주족이었는데, 너는 무슨 일을 할 때 늘 뛰어다닌다. 이 점.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높이서 한 거죠, 선생님이. 막 빨리 하고 싶어하는 막 이런 거. 성격도 급하고 막.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잘못을 재빨리 시정할 줄 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너는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고칠 줄 안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일란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그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 늘 뛰어다닌다. 또 하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안다. 이거였습니다. 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일란 선생님이 저를 봤을 때, 그리고 강원식 회장이 저의 어설픈 시나리오를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열정과 에너지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의 강도, 어떤 사명감 같은 거. 이게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숙하고 노련한 조련사, 카메라 각도 좀 맞는 거야? 지금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 애들은 에너지가 있어야만 저련을 해도 가치가 있고, 잘 자라야만 멋있는 정원수로 가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또 뭔가 일을 해야 돼서. 써니.